35번을 하기 전에 요거 한번 y 꼴 fx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y는 fx 함수다라고 하는 요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말이 안 나와. 첫 번째 어떤 함수를 볼 거냐면 이 y 꼴 fx라는 함수가 x 이꼴 a다라고 하는 직선에 대하여 선대칭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 x는 a라고 하는 선대칭인 경우가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y는 얼마? x-2의 제곱 뭐 플러스 3이다 라고 하는 요 2차 함수는 말이야. 그려 보시면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얼마? x 이꼴 2다 라고 하는 직선이 있단 말이지, 그치? 여기에 대해서 딱 접으면 완전히 뭐하니? 대칭이 되잖아, 그죠? 또 예를 들어서 y는 뭐라고 있을까? y는 뭐 x-1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 얘는 아래로 이렇게 볼록인데 x 이꼴 어디에 대하여? 1에 대하여 선대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가 x 이꼴 a에 대하여 선대칭 함수를 한번 표현해 볼 건데 어떻게 표현해 보느냐? 자, 한번 봅시다. 자, 2차 함수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얘가 x 이꼴 a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x 이꼴 a. 맞나요? 그러면 a를 기준으로 왼쪽에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대응하는 함수값하고 a의 오른쪽에서 x만큼 떨어진 곳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지? 맞나요? 그럼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a에서 x만큼 떨어진 곳이다 라고 해서 x의 좌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x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는 요 놈의 함수값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f의 a-x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되나? 여기 x의 값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 x의 값은 a라는 점에서 x만큼 진행한 거니까 여기에 x의 값은 얼마? a 플러스 x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죠? 여기 뒤에 함수값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f의 a 더하기 x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나?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함수가 x 이꼴 a다 라고 하는 직선에 대하여 선대칭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f의 a 더하기 x의 함수값이 f의 얼마? a-x의 함수값과 같다 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죠. 이해되나? 얘를 좀 더 일반화시키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얘기할 거다? f의 a 더하기 x라고 하는 이 값이 f의 b-x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지? 그럼 우린 얘를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 x라는 점에서 a만큼 더해진 거의 함수값과 얼마? x-b니까 b 기준으로 x만큼 떨어진 곳에서 함수값이 같다라고 해서 우린 얘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x 이꼴 2분의 a 플러스 b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알겠니?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함수가 f의 3-x가 f의 뭐 4 더하기 x의 함수값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얘를 어떻게 읽어주면 된다고? 이 함수는 x 이꼴 자, 얘랑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 7이라는 상수의 값이 나오죠, 그죠? 걔를 얼마로 나눴을 때? 2로 나눴을 때 거기에 대하여 선대칭이다 라고 읽어줄 수 있다고. 이해되니? 한번 이해돼? 자,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합시다. f의 a 더하기 x의 함수값이 f의 b-x 함수값과 같다라고 하면 얘는 x 이꼴 2분의 a 플러스 b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볼게. f의 a 더하기 x의 함수값이 f의 b-x의 함수값과 같다라고 하면 x 이꼴 얼마? 2분의 a 플러스 b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에서 a 자리에 b 자리에 모두 0을 한번 대입해봐. a 자리에 b 자리에 모두 0을 대입하시게 되면 어떤 식이 만들어진다? f의 x라고 하는 이거의 함수값이 f의 뭐와 같다? 마이너스 x와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a와 b에 모두 얼마를 대입하시면? 0을 대입하시면 fx가 f의 마이너스 x와 같고 얘는 어디에 대하여? x 이꼴 0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맞니? 자, x 이꼴 0이다 라고 하면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니? x 이꼴 0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얘는 무슨 축? y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나요? x 이꼴 0을 우리는 뭐라고? y축이다 라고 부른단 말이야. x 이꼴 0을 우리는 y축이다 라고 불러.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함수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우리는 걔를 지금부터 뭐라고 부른다? 우함수다 라고 부르죠. 우함수. 맞나요? 우함수 빨리 오시오. 우함수는 뭐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y축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우함수는
요시요 우함수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우함수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자, 이 우함수는 여기 x 이퀄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선대칭에서 a와 b에 모두 얼마를 대입한 값이다? 0을 대입한 거다. 그래서 y축에 대하여 대칭이고 우리는 걔를 우함수다라고 부를 것이고 우함수, 그제? 우함수. 그래서 우함수는 y축 대칭. 우함수는 y축 대칭. 됐니? 우리가 다항함수에서 말이야. 다항함수에서 우함수다라고 하면 우함수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인데 y축에 대하여 대칭인 다항함수를 찾아보시면 y는 x의 n승의 구조에서 이 n의 값이 뭐일 때? 짝수일 때 우리는 걔를 우함수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다항함수에 한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다항함수 한해서 y는 x의 제곱이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차함수를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거다, 그치? 얘는 뭐라고? y축에 대하여 대칭인 우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y는 얼마? x의 4제곱이다라고 하면 이 4차함수란 말이야. 4차함수 어떻게 생겨? 여전히 2차함수처럼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지? 얘 역시 뭐라고? 우함수라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y는 얼마? 뭐 x의 0승이다. x의 0승은 상수잖아. 1이잖아. 그죠? 얘도 뭐라고? 상수함수는 이렇게 그려졌지. 어쨌거나 y축 기준을 적으면 딱 접힌단 말이야.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다항함수에서 x의 n승의 구조가 이 n이 짝수면 우리는 얘를 우함수다라고 부를 거라고. 우함수가 뭐다? f의 마이너스 x가 fx와 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것을 우함수다라고 하고 다항함수에서 우함수는 x의 n승의 구조에 n이 짝수일 때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뭔 짓을 할 거냐면 지금 우함수랑 우함수를 한번 더 해볼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이렇게 간단히 예를 들어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x의 제곱도 우함수고 x의 제곱도 우함수니까 둘을 더하시면 얼마? 2x의 제곱이 되는데 이 2x의 제곱 역시 짝수 차수잖아. 그죠? 역시 뭐라고? 우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우함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우함수다. 그러면 y는 x의 제곱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 4를 더했다라고 하면 x의 제곱은 우함수고 4도 우함수니까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 결국 이 y라는 함수는 우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됐니? 그 다음에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를 해보자 라고 해보자.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 역시 우함수예요. 자, y는 x의 제곱에다가 얼마? x의 4제곱을 곱한다 라고 하면 역시 x의 6승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이 x의 6승 역시 뭐야? 짝수지. 그러니까 얘도 뭐라고? 우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되니? 자, 명사 뒤에 힌트 좀 줘줄래? 됐나요? 자, 어떤 y = fx 함수가 x = a다 라고 하는 직선의 선대칭이다 라고 하면 우리 그 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를 좀 더 확장시키면 f의 a 더하기 x가 f의 b-x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 x = 2분의 a 플러스 b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거기에서 특수한 케이스 여기에서 a와 b에 모두 0을 대입하시게 되면 어떤 식을 만족하게 되는데 다음 식을 만족하게 되는데 우린 걔를 뭐라고 부를 거다? 우함수다 라고 부를 것이고 다항함수에서 우함수는 짝수 차수만 있는 거 그래서 더해도 우함수 곱해도 우함수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알겠나? 자, 어떤 함수가 주어지고 이놈이 우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자, 어떤 fx 함수가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주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 함수가 우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면 돼? 마이너스를 한번 집어넣어 보면 된다고. 그랬을 때 얘가 그냥 fx를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 얘는 그냥 뭐라고? 우함수였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너희가 잘 모르는 함수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 뭐 fx 함수가 뭐 3의 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다라는 함수였대. 이놈이 우함수인가 아닌가를 나한테 판단해 보시오라고 하면 너희 뭐 해주면 된다고? f의 x자리에 마이너스 x 넣어주면 된다고. x자리에 마이너스 x 넣어보시면 얘는 3의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얘는 3의 x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얘는 원래 위에 놈이랑 모양이 완전히 모양이 똑같잖아, 그지? 그지? 정말 이해돼? 3의 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나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3의 x랑 똑같은 거잖아. f의 마이너스 x가 fx랑 똑같은 거니까 이 fx는 뭐 어떤 함수였다? 무함수였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이해돼? 근데 예를 들어서 fx 함수가 뭐 3의 x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였다 라고 하면 f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봤더니 3의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3의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얘와 얘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부호가 다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온다고? 얘는 마이너스 fx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얘랑 얘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우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 함수가 우함수가 아니냐를 판단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고? 마이너스 한번 집어넣어 봤을 때 마이너스 집어넣었을 때 원래 함수랑 같은지를 봐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가 선대칭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선대칭 함수. 자,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요런 거 한번 볼까? y는 얼마? x의 세제곱 함수 한번 보자. x의 세제곱 함수. 자, 얘 그려보시면 어떤 그림이 나오지? 요렇게 되는 그림이 나옵니다. 맞죠? 이렇게 되는 그림이 나오지. 이게 x의 세제곱의 그래프잖아. 맞죠? 이 x의 세제곱의 그래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잘 봐. 먼저 내가 요 보라색 요 놈을 x축에 한번 대칭시킬 거야. x축 대칭시키면 이렇게 나오겠죠. 요 놈을 보라색 요 놈을 요 부분만 x축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이렇게 나와요. 얘를 다시 y축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뭐가 돼? 얘가 됩니다. 그죠? 맞나요? 그러면 이 함수는 보라색을 한 번 x축 대칭시키고 한 번 또다시 y축 대칭시키면 요 놈과 완전히 포개어진다. 그지? 이런 함수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지? 요 점에 대하여 뭐 했다? 점대칭했다 라고 얘기하지. 점대칭. 자, 요거 한번 볼래? 너희 잘 알고 있는 원점 대칭이 있어요. 원점 대칭이 있다. 좌표 평면에 이거 한번 봐봐. 좌표 평면에 여기 A, B다 라고 하는 P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 P점을 내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시키시오 라고 하면 원점 대칭이 뭘 뜻하는 거니? 어떤 한 점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시켜보자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먼저 이 점을 X축에 한번 대칭시키고 다시 Y축에 대칭시켜봐 라고 하는 줄임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원점 대칭은 첫 번째 X축 대칭 한번 시켜 그리고 Y축에 한 번 더 대칭시켜의 줄임말이 원점 대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놈을 원점 대칭시키면 여기 이렇게 온단 말이지. 맞아요? 원점 대칭시키면. 자, 점대칭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어떤 함수 fx가 한 점 p a, b에 대하여 대칭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되나? 어떤 하나의 함수가 한 점에 대하여 대칭일 수 있다고.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그려봤는데 뭐 이렇게 삼점수처럼 요 점이 a, b다라고 하는 이 점에 대하여 대칭이 되는 함수를 내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얘는 결과를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얘는 f에 얼마? a 더하기 x 플러스 f에 얼마? b 마이너스 x가 c. 자, 요 식에서 유도를 할 건데요. 봐봐. 요 식에서 유도를 할 건데 자, 얘랑 얘를 더하시면 얼마가 만들어져? 얘랑 얘를 괄호 안에 있는 f의 a 더하기 x에다가 b 마이너스 x 얘랑 더하시면 얼마가 만들어지냐면 a 플러스 b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a 플러스 b가 만들어져. 걔를 얼마로 나눠? 2로 이렇게 나누시면 돼.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고요. 그 다음 결과물이 c인데 걔를 또다시 2로 나누시게 되면 얼마가 만들어져? 2분의 c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2분의 c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표현된 요 함수를 얼마? 한 점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c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얘기해. 이해되나? 자, 다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야? 우리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점대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점대칭에 대하여 어떤 그래프가 점에 대하여 대칭이야?
그럼 그 함수를 내가 표현해보고 싶다고. 어떻게 표현할 거라고? 요렇게 표현할 거라고. 요렇게. 자, 그럼 어떻게 외우느냐? 괄호 안에 있는 얘와 얘를 더해주면 얼마가 만들어져? 2분의 a 플러스 b가 만들어지고, 얘랑 얘랑 더하시면 a 플러스 b가 되는데 걔를 2로 나누면 된다고. 그러면 결과물이 c인데 걔를 또다시 2로 나누시게 되면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함수는 한 점 여기에 대하여 대칭이구나, 이렇게 암기하시면 된다고. 됐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주어지기를 f의 4 더하기 x의 함수값 플러스 f의 2-x가 예를 들어 뭐 6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그지? 그럼 얘는 사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x에 0을 한번 대입해보자. 그럼 f4의 함수값에다가 f의 2의 함수값이 항상 6입니다 라는 얘기야. 또 x에 1을 대입해보시면 f5 더하기 f의 1이 항상 얼마가 되냐면 6이 된다는 얘기야. 어떤 두 개의 함수값이 항상 일정한 값을 만들어냅니다 라는 의미거든. 그지? 그러면 요놈 우리가 어떻게 읽을 거냐? 얘랑 얘랑 더하시면 얼마가 돼? 6이 되는데 걔를 얼마로 나눠? 2로 나눠. 얼마? 2분의 6. 그지? 그리고 이거의 값이 6이잖아? 걔를 얼마로 나눠? 2로 나눠요. 2분의 6. 그럼 얘는 사실 어떤 함수다? 3,3이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였다라는 얘기야. 이해돼? 이해됩니까? 자, 좀 더 해봅시다. 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 이번에는 f의 4 플러스 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가 예를 들면 3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사실 이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 함수는 얘랑 얘랑 더하시면 4지. 4를 얼마로 나눠? 2로 나눠요. y값이 3이지. 3을 얼마로 나눠? 2로 나눠. 요 점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였다라는 얘기라고. 이해돼? 점대칭 함수. 점대칭 함수. 됐니? 자, 어떻게 기억하자고? 괄호 안에 있는 두 놈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그거의 결과물을 2로 나누시면 한 점이 등장하는데 그 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됐나요? 그럼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A에다가 얼마를 넣고 또 0을 넣고요. B에다가 또 얼마를 넣어요? 0을 넣어봐요. A에 0 넣고 B에 0을 넣어봐. 그럼 어떤 식이 만들어지겠냐면, A에 0 넣고 B에 0 넣게 되면 f의 x가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가 C에도 0 넣어야 되겠죠? 0이 만들어지는데,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가 0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요 식은 f의 마이너스 x가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fx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요 식에다가 a, b, c에 모두 얼마를 대입해? 0을 대입해. 그러면 얼마? f의 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의 값이 0이다. 됐니? 그럼 f의 마이너스 x는 얘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fx가 되고, 요 식을 만족할 때 정확히 말을 하면 a, b, c 모두 0을 넣은 거기 때문에 a, b, c 모두 0을 넣게 되면 0,0에 대하여 점대칭인 함수를 우리 뭐라고 부를 거야? 지금부터 기함수다라고 부를 거야. 이해돼? 기함수. 아까 y축에 대하여 점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다라고 불렀죠. 이번에는 한 점, 원점에 대하여 점대칭인 함수를 기함수다라고 부를 거라고. 기함수. 알겠니? 기함수. 그럼 기함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점대칭에서 0,0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야 라고 설명하면 돼. 됐니? 그럼 또 우리가 어디에서? 다항함수에서 다항함수 y는 얼마? x의 n승의 구조에서 얘가 기하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n의 값이 우함수에서는 짝수였잖아. 기하함수에서 뭐가 되냐면 홀수가 되면 돼요. 홀수. 예를 들어서 y는 x다라고 보자. y = x. x다라고 하는 이 직선은 원점을 지나며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내가 어디 부분을, 요 녹색 부분을 x축에 한번 대칭시키고 y축에 또다시 대칭시키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완전히 포개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를 거다? 기함수다라고 부를 거라고. 또 뭐 있노? n의 홀수 이거 많잖아. y는 얼마? x의 3승. 이 함수의 그래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려져? 아까 그려봤듯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그럼 얘와 얘도 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알겠니? 자, 그러면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기함수랑 기함수를 더하시면 여전히 뭐가 나올 것이고, 기함수가 나오겠죠?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해주시면
2x의 세제곱이니까 여전히 기함수가 되는 거야. 그치? 됐나요?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기함수가 되는데 요거 한번 해볼까? 기함수랑 한번 곱해보자. 기함수랑 기함수 곱하시면 얘는 뭐 나올까? x의 1승 곱하기 x의 1승을 해보자. 그럼 x에 얼마 나와요? 제곱이 나오지. 맞죠? 기함수랑 기함수를 곱했는데 기함수가 아니야. 아까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뭐 나온다? 우함수가 나온다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가 아니라 우함수가 등장하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얘네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해보시면 된다고. 어차피 문과 과정에서는 다함수만 다룰 거야. 우함수 기함수는. 알겠니? 그러니까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함수다. 어떻게 한다고? x 1승이랑 x 1승 곱해보면 되잖아. 그죠? 요건 어떻게 나올까요? 아까 우함수랑 기함수 섞어가지고 기함수랑 우함수랑 한번 곱해보면 얘는 뭐 나올까? 기함수랑 우함수 곱하면 뭐 나올까요? 기함수랑 우함수 곱하면 x의 1승 곱하기 x의 제곱 해주면 얼마? x의 세제곱 되겠네. 그죠? 그럼 여전히 뭐라고? 얘는 기함수네. 됐어요?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기함수다. 뭔 소리야?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기함수다. 맞죠?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단 말이야.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안 왔냐면 서영 씨.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셋이네. 예진이 다 왔어요. 얘네 둘 안 빼고 막. 자, 이거 한번 보자. 기함수를 한번 미분해보자. 그럼 뭐 나올까? 기함수를 미분해보자. 뭐 나올 거야? 기함수 뭐지? 대표적인 거 뭐 아무튼 잡아. x의 3승. 얘 미분하면 y 프라임 얼마 나오지? 기억해보자. y 프라임 이거 미분하면 얼마 나와요? 3x의 제곱이잖아. 뭐 나와? 짝수차지. 기함수 미분하면 뭐 나온다고? 우함수다. 이렇게 돼. 이해돼?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가 나와. 우함수 미분 한번 해볼까? 우함수 미분해보자. 그럼 얘는 뭐 나올까? 기함수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고요.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가 된다. 미분해봤으니까 적분도 해볼 수 있지. 뭐야? 그럼 기함수를 인테그랄 적분치 해보자. 뭐 나올까? 기함수 적분치 해보자. y는 얼마? x. y x를 적분치 하시면 인테그랄 x dx. 얘 얼마 나오지? 2분의 1에 x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치? 맞니? 뒤에 뭐 붙여야 돼? 플러스 c 붙여야 돼. 그치? 맞나? 그럼 얘 뭐 나온다고? 기함수 적분하시면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c였으니까 우함수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까? 인테그랄 우함수의 적분해보자. 우함수 적분해보자. 인테그랄 x의 제곱에 dx. 이 적분 어떻게 하노? x의 제곱 적분 어떻게 하더라? 3분의 1에 x의 세제곱 플러스 뭘 달고 나와야 돼? 적분상수 c 달고 나와야 되지. 근데 중요한 거 얘는 뭔데? 얘는 기함수인데 얘는 뭐라고? 우함수야. 야, 기함수랑 우함수 다음 뭐 나오니? 이도 저도 아닌 거죠. 그죠? 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니? 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해돼? 그럼 얘는 뭐다? 기함수다 또는 우함수다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왜? 적분상수 c 때문에. 적분상수 c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 오늘 함수 배울 건데 그래도 이미 기본은 알고 있잖아. 기함수 합성 우함수 해보자. 얘는 뭐 나올까요? 기함수 합성 우함수 뭐 나올까? 기함수에다가 우함수를 합성해보자. 해보시면 되지. 기함수 뭐 있는데 x의 세제곱이 있고요. 우함수 뭐 있어? y는 얼마? x의 제곱이 있어. 합성시켜봐. 합성시켜봐. 뭐 나와? x의 세제곱짜리에 x의 제곱을 합성시켜보자고. 기함수 합성 우함수잖아. 기함수 합성 우함수잖아. 이 기함수 x자리에 우함수 갖다 집어넣게 되면 x의 제곱에 3승이 얼마 나와? x의 6승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위에 뭐 나와요? 우함수다. 이렇게 얘기해볼 수 있다고. 됐니? 그럼 이걸 뭐 나올까? 우함수 합성 기함수. 우함수 합성 기함수. 얘는 뭐 나올까? 우함수 대표적인 거 y는 얼마? x의 제곱. 기함수 대표적인 거 x의 세제곱이 있어. 합성을 시켜봐. x의 제곱자리에 x의 세제곱 넣어봐. 그럼 x의 여전히 6승 나오지. 여전히 뭐 나온다고? 우함수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됐나요? 그래서 우함수와 기함수를 판별해보시오 라고 하면 덧셈이나 곱셈이나 뭐 사칙 연산, 미분 적분 나온다라고 하면 직접 예를 잡아서 해보시면 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자, 첫 번째 선대칭
요거 외우시는 게 편합니다. f의 a 더하기 x가 f의 b 마이너스 x다. 얘랑 더했을 때 얼마? a 플러스 b인데 걔를 2로 나눈 거 얼마? x는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선대칭 함수를 표현하는 식. 다음 얼마? f의 a 더하기 x 플러스 f의 b 마이너스 x가 c를 만족한다 라고 하면 두 개의 함수값이 항상 일정한 값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하면 얘는 점대칭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떻게 찾는다고? 얘랑 더해서 2로 나누고 결과물을 2로 나누면 그 점에 대하여 대칭인 것을 뜻한다. 자, 선대칭과 점대칭에서 나오는 상수의 값 A, B가 나올 것이고 또 C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모두 0을 대입하시면 우함수가 등장하게 되고 기함수가 등장하게 된다. 됐니? 우함수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고 기함수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주어진 어떤 Y 꼴 fx 함수가 겁나 복잡하게 막 등장하더라도 이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내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원래 함수 fx와 같다라고 하면 얘는 우함수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fx 함수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라고 하면 얘는 기함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지? 토요일 아침 첫 수업이라고 혀가 꼬여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온다. 어떡하지? 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 선대칭과 점대칭을 설명을 했고 주기함수 뭐냐? 주기함수 우리 일주일은 며칠 단위로 같은 요일이 반복되지? 일주일은 7일 단위로 같은 요일이 반복된다. 그죠? 어떤 y꼴 fx 함수가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똑같은 값이 반복된다면 우린 걔를 주기함수다 라고 할 건데 내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똑같은 모양이 똑같은 간격을 기준으로 반복된다 라고 하면 얘가 0이고요 P고요 여기 얼마 2P고요 여기 얼마 3P고요 여기 4P 이런 모양으로 똑같은 간격을 가지고 똑같은 모양이 반복된다 라고 하면 우린 걔를 주기함수다 라고 할 것이고 이 주기함수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f의 x가 f의 x 플러스 p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알겠니? 됐나요? fx가 fx 플러스 p다. 이때 우리는 주기를 뭐라고 부를 거다? 주기를 p다 라고 부를 거다. 이해되나? 주기를 p다 라고 부를 거예요. 자, 주기함수의 표현법. 얘 말은 p 간격으로 똑같은 모양이 반복하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뭐 f의 x 함수가 f의 얼마? x 플러스 4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다? 주기가 4다. 그러니까 4칸 간격으로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겠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135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도함수 fx와 gx에 대하여 h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이 hx가 3분의 1의 fx 더하기 3분의 2의 gx다.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이때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다고 기억해서 y꼴 fx와 그 다음에 y는 gx가 어떤 점에서 만나면 y는 hx의 그래프가 y는 hx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교점을 지나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여기 한번 봐봐. 자, y꼴 fx 함수가 있고요 y는 gx가 있어. 이게 fx의 그래프야. 이게 y는 fx의 그래프. 그 다음에 얘가 y는 gx의 그래프. y는 gx. 어떤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 둘이 만나는 요점이 존재합니다. 이 점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지? 교점이다 라고 얘기하지. 그죠? 교점. 어떤 함수가 만나는 점을 우리는 교점이다 라고 부를 건데 이 교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fx와 gx가 같은 함수값을 가진다라는 얘기니까 fx 이꼴을 뭐다? gx다 라고 세우시면 되고 맞나요? 얘는 fx 마이너스 gx 이꼴 제로다 라는 얘기니까요. 요 방정식의 근이 곧 뭐가 된다고? 교점이 된다고. 그치?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좀 접근하셔야 돼. 함수가 나오고요. 어떤 함수가 나오고 그 함수의 교점에 관한 얘기를 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어떤 함수가 주어지고 함수의 교점에 관해서 나한테 뭔가 물어봐. 그러지? 그럼 우리는 얘를 뭐로 바꾸시고 방정식으로 바꾸셔가지고 그 방정식의 해를 해석하셔야 돼. 알겠니? 또 역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한테 어떤 방정식의 해를 던져줘. 이 해에 대해서 알아보시오라고 하면 거꾸로 가셔야 된다.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의 교점 입장에서 해석하셔야 된다. 이해되나? 우리가 1학년 때 뭐라고 외웠냐면 이렇게 외웠을 거야. 교점 이꼴 뭐다? 해다 라고 외웠을 거야. 그치? 어떤 함수의 교점은 함수의 연립 방정식 해와 같다. 그래서 머릿속에 교점 이꼴 해. 그래서 교점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 얘를 방정식의 해의 입장에서 해석하셔야 되고, 해에 관해서 나오면 어떤 방정식의 근 또는 해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주면 나는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입장에서 문제를 바꿔서 풀어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 F와 G가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나한테 교점에 관한 언급을 했다는 얘기야. 그지? 맞죠? 그럼 우리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방정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방정식으로. 그러면 이 방정식 교점 X좌표가 얼마? 알파가 여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기억하셔야 된다고? 머릿속에 여기다 쓸게요. 얘가 만나는 x의 값을 내가 교점을 x좌표를 알파라고 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f 알파 마이너스 g 알파의 값이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맞나요? 얘는 또 f 알파 이꼴 뭐가 되는 거야? g 알파입니다 라는 얘기가 같은 거니까. 그럼 hx도 x 이꼴 알파에서 근을 가지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hx도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그 교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나한테 묻는 게 이 hx도 그 점에서 교점을 가지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나한테 h 알파도 그러면 0이 되느냐 요걸 묻고 있는 거라고. 이해돼? 얘와 얘가 x 이꼴 알파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hx도 그 점에서 만나니? 라고 묻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얘와 얘가 알파를 대입했을 때 같은 값을 가지니까 얘도 h 알파가 0 나오느냐 이걸 묻는 거라고. 대입해보시면 h 알파는 얼마? 3분의 얼마 돼요? f 알파 플러스 얼마? 2배 g 알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거의 값이 같은 값을 가져요. 같은 값을 가져. 이거의 값을 예를 들어 베타다라고 해보자. 두 개의 값이 같은 값을 가지는데 베타야. 그럼 3분의 얼마 돼요? 3분의 요거 베타, 2배 베타, 3베타니까 얼마? 베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h 알파 역시 베타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해돼?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니은에서 y = fx 함수와 얘와 그 다음에 y는 gx가 y축에 대하여 둘 다 대칭이 돼요. 그러면 hx도 얘도 y축에 대하여 대칭이 되느냐 이걸 묻는 거지? 끝나. fx가 gx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둘 다 우함수다 라는 얘기지. 둘 다 우함수야. hx가 어떤 놈이야? 3분의 1의 fx 플러스 3분의 2의 gx가 되는데 얘가 우함수, 얘도 우함수. 우함수 앞에 어떤 상수의 값을 곱했다라고 해서 우함수가 변해?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치? 상수야 상수. 숫자야. 이게 뭐라고? 숫자라고. 그치? 3분의 2, 3분의 1. 그럼 우함수랑 우함수를 더해보시오라는 얘기지. 우함수랑 우함수 하면 뭐 나와요? 우함수랑 우함수 하면 여전히 우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hx도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얘는 맞는 말. 디귿. y 꼴 fx와 y 꼴 gx가 모두 1대1 대응이다 라고 했어요. 1대1 대응. 그러면 이 hx도 1대1 대응이냐, y는 hx 얘도 1대1 대응이 되느냐 이걸 묻는 거란 말이야.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뭐야?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가로줄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고 얘도 한 점에서 만나. 그럼 얘도 가로줄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겠니? 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이 hx가 3분의 1의 fx에다가 3분의 2의 gx니까. 자,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 fx 내가 그냥 뭐라고 잡아봐? 2x라고 한번 잡아보자. fx를 2x라고 잡아보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대1 대응 맞죠? 가로줄이니까 직선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얼마로 잡아보냐면 마이너스 x라고 잡아보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와 마이너스 x. 그러면 얘도 1대1 대응 맞죠? 그럼 hx 뭐 나와버려? hx 뭐 나오니? 3분의 2x에다가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x니까 얼마? 0이 나와버리지. 그치? 맞아요? 0이다 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0이다 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죠? 왜 1대1 0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그치? 이해돼?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자, 요렇게 안 되는 걸 내가 찾아보는 거야. 안 되는 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찾아보는 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 발레를 들어본다 라고 얘기했어. 발레. 됐나요? 발레를 들어본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앞쪽에 혹시 질문 있나? 질문해보자. 질문 해봅시다. 자, 몇 번? 127번. 127번 한번 보겠습니다. 127번. 12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x집합이 마이너스 1, 0, 1인데 x에서 x로의 함수래. 요렇게 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 0,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오는 함수가 있는데요. f의 마이너스 x가 뭐와 같다? fx와 같다라는 얘기죠. 그죠? f의 마이너스 x가 fx와 같다. 이게 뭐라고? 무함수다라는 얘기지. 무함수. 얘는 뭐 그냥 해보자. 어차피 3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x에 얼마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보게 되면 f의 1의 값은 f의 마이너스 1과 항상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지. 마이너스 1과 항상 같아야 된다. 뭔 얘기야? 1과 마이너스는 같은 데로 가야 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1과 마이너스는 반드시 같은 데로 가야 돼. x에 0 넣어봐. x에 0 넣게 되면 f의 제로가 f0야. 당연한 거 아니야? f0가 f0. 당연한 거네. x에 1을 넣게 되면 뭐야? f의 마이너스 1은 f1과 같습니다 라는 얘기니까 결국 얘와 여기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에서 1과 마이너스는 반드시 같은 곳으로 함수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고 0은 지 마음대로 가셔도 됩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죠? 이해돼?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마이너스 1이 갈 곳을 정하면 1도 반드시 같은 데로 가야 해 라는 얘기지. 0은 네 마음대로 가도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럼 마이너스 1이 갈 곳을 정하자. 마이너스 1이 대응을 할 건데 갈 수 있는 게 몇 개? 3개. 마이너스 1이 갈 곳을 정했다. 내 마음대로 뭐 여기로 갑니다 라고 하면 얘는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맞지? 자, 1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 맞나? 그럼 이제 0이 가야 되잖아? 0은 어디로 갈래? 여기 내 마음대로 가도 되죠? 몇 가지? 3가지. 총 몇 가지? 9가지. 됐나요? 다음 134번 가겠습니다. 자, 134번. 자, 오늘 배울 내용인데 fx함수가 xl보다 크나 같을 때 xl보다 작을 때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고 하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bx 마이너스 3. 자, 뭐 줄 쳐놓고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오늘 역함수 배울 건데요. 역함수 존재한다 줄 치시고 미줄 쭉 치시고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대1 대응. 자, 어차피 하는 거 우리 그지? 어차피 미온도 할 거잖아. 그지? 그래서 잘 이해 안 되더라도 그냥 연결해서 할게요. 얼마? 1대1 대응이다. 가로줄 그으면 몇 점에서 만나야 돼?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함수의 가로줄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되잖아?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가로줄만 긋게끔 함수가 그려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f'x의 값이 항상 요각하나 같던지 f'x의 값이 항상 요각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연결해서 기억합시다. 되겠나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오늘 배울 내용이야. 좀 이따 역함수에서. 그러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땐 가로줄 그으면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함수가 반드시 가로줄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려면 f'x의 값은 항상 요각 크던지 또는 얼마? f'x 항상 요각 작거나 같던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결국 나한테 1보다 클 때는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1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요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시오 라고 했을 때 나한테 3a 플러스 2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네. 좀 어렵다. 좀 어렵다. 자, 그럼 여기 어딘가에 x = 1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x = 1이 1보다 클 때는 아래로 물러간 이차함수야. 뭐 예를 들어 1보다 클 때 1을 기준 오른쪽일 때 요 아래로 물러간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1보다 작을 때 이 왼쪽 편에서는 위로 물러간 이차함수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렸다고 쳐봐.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뭐 이렇게 그렸다고 쳐봐. 그럼 가로줄 그으면 백날 여러 군데서 만나지. 그럼 얘는 역함수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가로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해돼? 뭔 말인지 되나?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x = 1이 이렇게 있는데 1보다 클 때 2차 함수인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져. 1보다 작을 때 뭐 이렇게 그린다고 쳐도 여전히 가로줄 그으면 세 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되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어쨌거나 가로줄 그으면 두 점에서 나오니까 여기 어딘가에 이쪽 부분은 반드시 없어야 되겠다. 그치? 이렇게만 있어야 왠지 가로줄 그으면 한 점에서만 만날 거 아니야. 위로, 자, 1보다 작을 때 위로 물러간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부분이 어딘가 존재하면 이렇게 존재해버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여기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지호야,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왠지. 그지? 그럼 대략적으로 우리가 개형을 생각해보자. 아, 왠지 x = 1이다 라고 하면 뭐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한 점에서만 만나겠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해되나? 또 함수가 x = 1이 이렇게 있어요. 그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그럼 얘는 가운데 비어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역함수 존재해야 안 해? 안 한다고. 왜? 가로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한번 만나야 된다. 이해되나? 그럼 비어있어도 안 될 것 같지? 비어있어도 안 될 것 같고 위로 볼록에서 이 두 개가 있어도 안 될 것 같고 아래로 볼록에 두 개가 있어도 안 될 것 같아. 대충 뭐 이렇게 생겼겠네. x = 1이 있으면 이쪽은 뭐 이렇게 생긴 거고 뭐 이쪽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되면 되겠네.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야 1 대입했을 때 이거나 같은 함수값을 가져야 되니까 1을 대입합시다. 1-a 플러스 3의 값이 여기 1 대입했을 때 얼마? -1 플러스 2b 마이너스 3을 만족해야 될 것 같아. 그치? 맞죠? 자,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넘어가자. a 플러스 정리하시면 a 플러스 2b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 a 플러스 2b의 값이 얼마 되노 이거? 8 되나요? 8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1보다 큰 쪽에서 한번 요쪽 부분 한번 볼게요. 요쪽 부분 함수 이름이 요놈이에요. 함수 이름이 요놈이야. 함수 이름이 요놈인데 요놈 내가 완전 정식 빨리 만들어 보시면 x 마이너스 2분의 a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플러스 3이다 라고 완전 제곱식 만들었다고. 그지? 자 요거 요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요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x = 얼마예요? 여기가 x = 2분의 a야. 2분의 a야. 맞지?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요쪽 부분만 있어야 되니까 요 기준으로 요 x = 2분의 a를 기준으로 여기는 등장하면 돼? 안 돼? 여기 등장하면 안 된단 말이야. 요렇게만 그려지는 형태가 돼야 된단 말이지. 이쪽 부분 등장하면 안 되지. 그러면 꼭 시점이 2분의 a인데 2분의 a가 1보다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무슨 말이야? 만약에 여기 x = 1이 있는데 x = 1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여기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되겠지. 근데 만약에 1이 여기 있어요. 여기 x = 1이 여기 이렇게 있게 되면 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아래로 볼록하니까 여기 두 군데가 생겨버리지.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럼 1은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그치? 이해돼? 그래야 여기 기준으로 오른쪽만 그릴 거라고. 1이 여기 있게 되어버리면 난 그래프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가로줄 그으면 이미 두 점에서 만나는 점이 존재해버린다. 이해돼? 그러니까 1보다 2분의 a가 왼쪽 편에 있어야 돼. 2분의 a가 1보다 왼쪽 편.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네요. 두 번째
2분의 a가 1보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정리하시면 a는 얼마? 2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나온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요쪽 부분에 요 함수를 갖다 쓸 건데 쟤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 함산이 안 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bx니까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얼마? x 마이너스 b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건데 그치? 얘는 어떻게 된다고? 위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 여기 x 이퀄 얼마다? b다. x 이퀄 b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야. 1이 여기 있으면 될까 안 될까? x 이퀄 1이 여기 있게 돼버리면 그래프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로줄 거서 두 점에서 만나버리잖아. 그치? 1이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죠. 1 어디 있어야 될까?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야 1보다 작은 여기만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그래서 세 번째 b가 1보다 더 커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a 플러스 2b는 반드시 8을 만족하면서 움직여야 되고 a는 2보다 작으면서 b는 1보다 커야 되네. 나한테 얼마 구하래? 3a 플러스 2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나? 최대값 구하래. 3a 플러스 2b의 최대값 요식에서 2b는 얼만데? 3a 플러스 2b가 얼마예요? 요식에서 2b는 8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계산하시면 얼마? 2a 플러스 8이 되고요. 얘가 가장 커야 돼 라고 했으니까 a 값도 가장 커야겠죠. a 값 가장 클 때 얼마? 2다. 그래서 정답은 12 이렇게 할 수 있죠. 됐나요? 자, 함수가 두 개가 나와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하나 있고 y에서 z로 가는 책 표현으로 할까요? x에서 z로 가는 함수 zy로 가는 이런 함수가 있어. 자, x에서 z로 대응하는 함수를 내가 f다라고 하고 z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를 g다라고 했을 때 뭐 여기 있는 애가 여기로 이렇게 대응을 했다라고 하고 또 여기 있는 요놈이 여기로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뭐 a이고 여기가 얼마 b이고 여기 c다라고 했을 때 a가 b로 대응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fa가 얼마 b라고 쓰는 거고요. 그렇죠? b라는 놈이 g에 의하여 c로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g, b가 c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결론적으로 따져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a는 중간과정 생략해 보시면 c로 바로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우리 난 얘를 지금부터 한 번에 표현하고 싶은 거지. a라는 애가 c로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중간과정을 생각해서 결론만 빨리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걔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지금? g 합성 fx다라고 할 거야. g 합성 fx, g 합성 fx 또는 g 닷 f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거다? g 합성 f는 g 합성 fx는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g의 fx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g의 fx다라고 하고 우리 얘를 합성함수입니다 라고 얘기해. 이미 너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그죠?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 함수는 f와 g 중에 어떤 함수가 먼저 작용을 하냐면 f가 먼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g가 작용하는데 표현을 할 때는 누가 먼저 등장해? g가 먼저 등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현을 할 때는 g가 먼저 등장해. g 합성 fx다. 그럼 누가 먼저? f가 먼저 작용하는데 그 먼저 작용하는 놈이 뒤에 써지더라.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됐나요? 별거 없다 그죠? 그럼 해보면 어떻게 표현한다고? g 합성 fx니까 g 합성 fx니까요. 이런 식에서 g 합성 요놈의 식은 fx 이렇게 연산해 주시면 그죠? 얘는 중간관을 써볼게요. 내가 x에 얼마를 대입해보자? a를 대입한다 라고 했을 때 x에 a를 대입한다 라고 했을 때 g 합성 fa가 되고 그 g fa가 얼마니까? fa가 얼마니까? b니까 fa가 b니까 얘는 얼마? gb가 될 것이고 gb는 또다시 얼마 c다 뭐 이렇게 연산이 흘러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함수가 가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시험에 함정으로 나오는 거. 이 합성함수는 이상하게 뭐가 성립하지 않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합성함수를 풀 때는 반드시 뭘 고려해서 풀어라? 순서를 반드시 고려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순서를 반드시 고려하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fx 함수가 x의 제곱이고요. gx 함수가 얼마? 뭐 예를 들어서 뭐 2x다라고 해보자. 되니? 나한테 f 합성 g를 계산해보시오라고 하면 얘는 f에 얼마? gx가 되는 것이고 f에 gx가 되는 것이고 얘는 f에 얼마? gx다라고 하는 놈이 2x니까 2x 이렇게 될 것이고 맞나? 이 표현 자체는 f 함수의
x 자리에 얼마? 2x를 대입하시오라는 표현이니까 얼마? 2x의 제곱이 되면 얘는 얼마? 4x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되면 되겠죠. 아니 이게 합성함수를 직접 구한 겁니다. 근데 G.F를 구해보시면 G 합성 fx를 이렇게 구해보시면 G.F를 구해보시면 G의 fx가 될 것이고 G의 fx가 이렇게 될 것인데 G의 fx가 누구냐면 fx가 x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 뭐야? G 함수의 x 자리에 얼마? 2x를 대입하시오라는 얘기니까 얼마? 2x의 제곱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렇죠? 이 둘이 값이 같아 달라? 이 둘의 값은 다르다. 그치? 4x의 제곱이고 얘는 2x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달라요. 합성함수를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뭘 고려하자? 순서를 고려하자. 순서를 고려하지 않게끔 너희한테 연산에서 실수를 하게끔 문제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됐나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F합성 GX의 합성함수에 관련된 유형은 총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는데 직접 식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직접 식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 지금 합성함수 구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식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됐나요? 직접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 알겠니? 우리가 이런 내용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음 직접 구하지 않고 직접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이미 예전에 많이 나왔던 거야. 요즘엔 안 나와. 요즘 안 나와. 그러니까 너희한테 직접 식을 구해서 문제를 풀어라. 직접 그래프 그리시오는 아주 옛날에 나왔던 문제들인데 혹시나 해서 확인할 건데 너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합성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합성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해서 예전에는 얘네들 다 구해서 계산을 쫙 복잡스럽게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직접 구하지 않고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풀어줄 거다라는 얘기.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를 잠깐 하나 보고 갈게요. 문제를 잠깐 하나 보고 갈게. 그게 나을 거야. 몇 페이지를 펴보시느냐? 몇 페이지를 펴보시느냐? 여기. 자, 조금 어려운 건데요. 거기 47페이지에 157번 유형 한번 볼래요? 47페이지에 157번. 잠깐 봐봐. 문제만 잠깐 봐봐.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 아니고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157번처럼 직접 나한테 그래프를 그리시오라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출제 연도를 보시면 2001년도 거고 옆에 보시면 뭐 1994년도 너희 편하기도 전에 나왔던 문제. 그 다음에 159번 159번 보면 2001년도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직접 다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런 문제를 풀었었는데 하긴 할 건데 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뤄볼 것은 뭐다? 어디 페이지냐면 자 150번을 150. 자 직접 구하지 않고 문제를 푼다. 이게 뭔 얘기냐? 150번인데요. 150번. 지금 풀 건 150번. 자 150번. 자 별표 한 100개 치시고 합성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 fx가 얼마냐면 x의 제곱 그리고 G역서 fx의 치역이 y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A 자 문제 읽어봤더니 자 F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G가 이렇게 주어졌어. G 합성 fx의 치역을 구했더니 이겁니다 라고 했을 때 A가 어딨냐 근데 2ax가 여기 2ax 플러스 6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2ax 플러스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그럼 나 합성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죠? 합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직접 식을 구해서 풀어? 합성을 다 시켜? 아니라고.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알겠니? 옛날에 이렇게 풀었어. 옛날에 이렇게 풀어. 그럼 답지도 보면 직접 합성함수 문제잖아? 그러면 합성을 다 시켜서 푸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 답지 풀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풀면 안 돼.
알겠지? 지금은 어떻게 풀 거라고? 직접 구하지 않고 직접 식들을 합성함수를 구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할 거라고. 알겠지?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A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요. 뒤합성 fx의 치역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치역은 뭐야? 치역은 뭐야? 이 함수 y가 가지는 범위잖아, 그죠? 이 함수는 반드시 합성을 시켜도 그래프를 그려도 반드시 0보다 큰 쪽에만 그려집니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뭘 하나 집어넣냐면 어떤 함수의 치역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함수의 최대와 또는 나한테 뭘 알려주는 거다? 최소를 알려주는 거다 라는 얘기 알겠니? 어떤 함수의 치역을 나한테 알려준다? 그럼 그 함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예를 들어 치역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에서부터 10까지입니다 라고 하면 주어진 함수는 최대값 얼마를 가지고 10을 가지고 최소값 얼마를 가진다? 3을 가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다시 말하면 이 함수를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가장 높이 올라가봤자 10밖에 못 올라가고 가장 작게 내려가봤자 3밖에 못 내려간다라는 얘기라고. 이해돼? 그러면 자, 이 함수의 치역이 y가 0보다 커 나왔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함수는 최소 얼마를 가진다? 최소가 10이다. 10이야?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 함수는 최소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합성을 하는 게 아니고 합성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쓸 건데? G합성 fx가 그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최소가 0이니까 항상 0보다 커 나왔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됐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fx를 t라고 치환할 거야. fx를 t라고 치환할 거야. 됐니? 그럼 우리가 뭐가 편해? gt가 0보다 커 나왔다라는 얘기지, 그지? 맞나요? 그럼 gt가 0보다 커 나왔다. 얘 풀면 되겠지. gt를 풀어보자. 내가 fx t라고 치환했단 말이야. 그럼 얼마? gt가 0보다 커 나왔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럼 gt는 쉽네. 얼마? t 플러스 12 0보다 커 나왔다 해야 돼? 오케이. t는 얼마보다 커 나왔다? 마이너스 10보다 커 나왔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t가 마이너스 10보다 커 나왔다. t가 뭔데? t가 뭔데? t가 뭐야? fx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다 문제가 바뀌어버렸어. 무슨 얘기야? fx 함수가 마이너스 10보다 커 나타나야 합니다 라고 문제가 바뀌었지. 그죠? 그럼 나 뭐 해주면 돼 이제? fx의 그래프 그리면 돼. 이제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돼. 이제 f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얼마? x가 0보다 커 나왔을 때는 x 플러스 6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6이 이렇게 있고 이런 직선이 되겠지. 그죠? fx가 마이너스 10보다 커 나왔으면 된다. fx에 대한 그래프를 이제 그려주면 되는데 x가 0보다 커 나왔을 때는 x 플러스 6이다 라고 한 직선. 그지? x가 0보다 작을 때는 아래로 볼록한 몇 함수?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잖아. 완전 제곱식 만드시면 x 플러스 a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6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치? 맞지? 똑같이 이해돼? 자, 근데 이걸 최소값이 얼마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보다 위쪽에 그려줘야 되는데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이 2차 함수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아래로 불러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마이너스 10보다는 아래로 내려가시면 안 돼요 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 0의 y축의 왼쪽 편에 2차 함수는 어떤 모양으로 대충 뭐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 뭐 여기서 만나는지 말는지 그냥 몰라. 이해돼? 0보다 클 때는 1차 함수 0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가 최소값을 가져야 된다고 얼마? 마이너스 10을 최소값으로 가져야 되지. 그럼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은 얼마인데 여기에서? 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은 6-a의 제곱이 될 건데 그 값이 얼마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a 제곱은 얼마 나온다? a의 제곱의 값이 얼마 돼요? 16이니까 a 값이 될 수 있는 거 얼마? 4 또는 얼마다? 마사다 라는 얘긴데 4 또는 마사지. 그치? 그럼 4인가 마사인가를 난 또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해되나? 만약에 a 값이 마사였다라고 해봐. 만약에 a가 마사였다면 주어진 함수는 x가 0보다 작을 때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냐면 어떤 함수 그래프 그려야 돼? x 마이너스 4 전체 제곱 플러스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야. 그치? 맞지?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얼마? x 플러스 6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자, 요 함수 그래프 그려볼게요. a가 마사였다면 여기에 다시 그릴게. a가 마사였다면 x가 0보다 클 때는 얼마라고? 유튜브 여기 들어있네. x 플러스 6이니까 여기 요렇게 그려주고요. x가 0보다 작았다라고 할 때는
여기 얼마? 4,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여기 4, 마이너스 요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로가 이차함수는 이렇게 되는 건데 얼마? 그래프는 이렇게만 그려져야 되겠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지. 얘 0을 대입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0 대입하시면 얼마 돼요? 6이에요? 그럼 사실은 그래프가 이게 더 못생겼네요. 다시 그릴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대입하시면 얘는 얼마? 0보다 클 때는 x 플러스 6이니까 뭐 이렇게 그려졌었고요. 이렇게 그려졌고 0보다 작을 때는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얘는 4, 마이너스 10 요점을 이렇게 지나가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였는데 그치? 0보다 작은 쪽만 그리셔야 되니까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요렇게 그려졌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0이 아니잖아 그죠? 여기 최소값이 마이너스 10이 아니잖아 그치? 이 그림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안 된다.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건 얼마다? 4였다. 4를 그려보시면 A가 4일 때 함수를 다시 한번 이쁘게 그려보시면 어떻게 된다고?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자, 0보다 클 때는 X 플러스 6이니까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직선을 그려주고 A가 4가 되면 주어진 함수 fx는 어떻게 되는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얼마야? x 플러스 4 전체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 4, 마이너스 요점을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최소값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지. 그치? 이해되나? A 값은 4 또는 마 4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결정을. 근데 이때 쓰는 때는요 답이 양수라고 나와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다 양수만이어서 4는 아예 아니었어. 보기에 답이 없었어.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 4만 찍으면 되는데 두 가지로 바꾼 거고요. 두 가지로 바꾼 거고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합성함수 나오잖아 그치? 합성함수 나온다고? 그러니까 합성함수 나오면 대부분 이제 합성도 막 하려고 시작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합성을 하는 걸 직접 합성을 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합성하지 않고 계산식을 구하지 않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됐나요? 지금부터 대답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시험을 못 보더라도 제시를 면제해 주겠어. 대답 열심히 하는 사람 딱 한 명. 아이고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합성함수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그죠? 별게 없어요. 합성함수 내용은 별게 없고 요거 좀 기억합시다. 어떤 함수에 치역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 함수에 나한테 뭘 알려준 거다? 최대, 최소를 나한테 알려준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합성함수 했고요. 두 번째, 역함수는 좀 할 게 많네. 역함수 할 게 많아. 역함수는 할 게 많아요. 다시 볼까? 자, 역함수. 역함수. 자, 봅시다. 역함수가 뭐냐? 여기 말 그대로 반대다라는 얘기죠. x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y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x에서 y로 갈 겁니다. 뭐 1, 2가 있어요. 뭐 a, b다 이렇게 있다고 1은 a로 대응을 하고요. 2가 b로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와 우리는 F다 라고 정의하시면 f의 1이 얼마가 되고 a가 되고요. f의 얼마? 2가 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나요? 자, 거꾸로 가자는 얘기죠. 거꾸로 가자. 얼마? 야, 1이 a로 갔어. 그러면 거꾸로 화살을 보내보시면 이렇게 가시면 a가 1로 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거꾸로 이렇게 보내보시면 얼마? b가 2로 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f의 반대 방향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을 난 지금부터 뭐라고 표현할 거야? f의 인버스 x, f의 역함수 x 이렇게 표현할 거야. f의 역함수 x 됐니? 그러면 우리 어떻게 표현하냐면 a가 1로 가고요 b가 2로 간다 라고 표현이니까 f의 1이 원래 a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f의 역함수의 a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여기 f의 2가 b다. f의 역함수의 얼마? b가 나옵니다. 이렇게 됐나요? 역함수가 등장하면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마인드가 뭐냐? f의 a가 b다 이 말과 같은 말 f의 역함수가 b가 a다. 머릿속에 일단 얘를 하나 박아 넣으시고 무조건 박아 넣으시고 알겠지? 자, 모든 함수에 역함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지? 모든 함수에 역함수가 있는 거 아니야. 자, 먼저 이거 한번 볼게요. F함수 입장에서 바라보면 X가 정의역이야. 그지? 정의역은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은 뭐가 되는 거야? 1과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역 또는 치역이 뭐가 되냐면 얘가 얼마 되냐면 A,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F의 역함수 입장에서 바라보시면 역함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의역이 누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여기를 대응하는 거잖아. 그럼 정의역 화살표 보내는 애가 누구냐고. 얼마? AB가 되고요. AB. 그 다음에 공역이 누가 되냐면 또 치역이 뭐가 되냐면 1, 2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F와 G를 F와 그럼 역함수를 봤더니 X랑 Y랑 완전히 뭐 했어? 자리를 바꾼 거지. 원래 X였던 놈이 어디로 가시고 Y로 가시고 원래 Y였던 놈은 X로 가시고 얼마? Y였던 놈이 X로 가고 X였던 놈이 Y로 간다. 서로 왔다 갔다. 뭐와? X와 Y를 뭘 바꾼다? 자리를 바꾼다. F와 F의 역함수는 역할상 X였던 놈이 Y 역할을 하고 Y였던 놈이 X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맞나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냐면 1, 2야 Y가 얼마냐면 ABC야. ABC야. X에서 Y를 이렇게 대응을 합시다 라고 했는데 1이 A로 대응을 하시고 2가 B로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함수는 문제 없죠? 함수는 문제 없다 그지? 함수는 문제가 없어요.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씩 빠짐없이 대응을 했기 때문에 함수는 전혀 문제가 없어. 역함수 입장에서 말해보면 자 역함수 입장에서 A는 1로 대응을 하면 되지. B는 2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C는 갈 데가 있다 없다. C는 갈 데가 없죠.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놈의 역함수는 존재한다 한다. 이놈의 역함수 F의 역함수 X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존재 조건. 역함수가 존재한다. 존재 조건이 뭐냐? 역함수는 모든 함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놈이 갈 곳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정의역이 2개고 공역이 3개가 되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모두 같아야 합니다 라는 얘기거든.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모두 같다. 정의역, 공역,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모두 같다. 우리의 함수를 우리 뭐라고 불러? 1대1 함수가 아니고 1대1 대응 함수여야 된다. 대응 함수여야 된다. 됐나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대1 대응 함수가 돼야 되고 아까 했던 거 한번 다시 해볼까? 1대1 대응 함수가 되려면 가로줄 그었을 때 몇 점에서 만나야 돼? 가로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요. 그러려면 f'x의 값이 0보다 커 나왔던지 또는 f'x가 반드시 0보다 작거 나왔던지 이렇게 연관지어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연관지어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 됐나요? 이거 한번 볼까? 성질을 한번 볼 건데 자, 역함수가 아닌 성질을 한번 볼 건데요. F합 첫 번째 F합성 F의 역함수 X는 누가 나올까? F가 A에서 B 가는 거잖아. 역함수는 B에서 A 오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어디 오겠니? A 오겠지. 다시 말하면 얘는 항상 F합성 F의 역함수는요. F합성 F의 역함수는 F의 역함수 합성 F가 되고요. 그지? 결론 무조건 뭐가 나온다? 아, 상등함수가 나옵니다. 상등함수가 나옵니다. 상등함수 y x지. 다시 말하면 집어넣은 놈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F합성 F의 역함수의 A다라고 하면 그냥 A 나온다고. F의 역함수 합성 F의 뭐 4를 해보시오라고 했다. 그럼 무조건 결과물 뭐라 한다? 할 필요도 없어. 그냥 4 나오는 거. F합성 F의 역함수의 얼마? 3을 해보시오라고 했다고? 뭐 나온다고? 3. 집어넣은 거 그대로 튀어나온다라는 얘기. 이렇게 얘기해줘. 됐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 성질을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요 성질에서 모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F합성 G를 했는데 G합성 F가 있고요 되고요 얘가 I가 된대 라고 하면 아 F와 G는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라고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성립한다 라고 해서 무조건 F와 G는 역함수 관계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혹시 F와 G가 역함수 관계는 아닐까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이해돼? 일반적으로 F합성 G는 G합성 F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성립하네? 근데 결과물이 I야? 상등함수야? 그러면 F와 G는 혹시 역함수가 아닐까라고 뭐 할 수 있다고? 의심해볼 수 있다고. 근데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면 90% 이상은 역함수 관계가 맞아. 알겠니? 그러니까 의심하고 확인해보고 문제를 푸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라고. 여기서 알려주는 게 뭐라고? 이 식을 알려주는 거야.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얘를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다음 두 번째 성질 또 뭐가 있느냐? F 역함수의 인버스 다시 취했다. 역함수에 다시 역함수 취했다. 그럼 뭐가 나온다? 자기 자신의 역함수에다 다시 역함수 취했다. F가 나옵니다. 세 번째 별표 지시고요. 세 번째 F합성 G의 역함수를 한번 취해보자 라는 얘기인데 얘는 간단하다. 원리만 이해하면 돼요. X에서
y로 가고요. y에서 z로 이렇게 갑니다. 요 함수를 f다라고 하고, 요 함수를 g라고 하고요. 요 함수를 f다라고 했을 때, 뭐 여기 있던 애가 여기 이렇게 대응을 하실 거고, 여기서 이렇게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지? 먼저 f 합성 g다라고 하면 g가 먼저 작용해, f가 먼저 작용해. f 합성 g는 g가 먼저 작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g가 이렇게 작용을 하시고, f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잖아. 근데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오는 거거든.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지? 역함수 이렇게 오는 거잖아. f가 이렇게 합성이 이렇게 가는 거였다면 역함수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러면 역함수 이렇게 올 때 누가 먼저 작용해? 얘는 f의 역함수가 될 것이고 얘는 얼마 g의 역함수가 될 건데 누가 먼저 작용하면 반대로 오게 되면 얘가 먼저 작용하지. 얘는 나중에 써줘야 된다. 나중에 f 합성 g에서는 g가 먼저 작용을 했고 근데 역함수를 취했다? 그럼 반대로 오는 거니까 얘가 먼저 작용을 할 거란 말이야. 먼저 작용하는 놈을 나중에 써준단 말이지. 얘는 어떻게 된다고? g의 역함수 합성 f의 역함수 이렇게 된다고. f 합성 g 전체의 역함수는요, g와 f의 각각의 역함수를 합성할 건데 어떻게 한다고? 얘는 g가 먼저 작용했지만 거꾸로 오게 되면 f가 먼저 작용하니까 이렇게 된다. 이해돼? 뭘 알겠니? 자, 그럼 얘를 좀 합성시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f 합성, g 합성, h의 역함수다라고 하면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작용해? 이 셋 중에 f, g, h 누가 제일 먼저? h가 먼저 작용하고 그 다음에 g고 그 다음에 f가 되는데 여기야 거꾸로 오는 거야? 그럼 누가? h의 역함수 합성, g의 역함수 합성, 얼마? f의 역함수 이렇게 된다. 그죠? 거꾸로 올 때는 반대로 오게 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책이 안 나와 있는데 좀 써볼게요. 자, 이거 지우고 4번인데요. 4번 내가 원하는 함수를 찾아낼 수 있다. 내가 자, 이것도 기억합시다. 원하는 함수를 역함수를 이용해서 찾는다. 이것도 기억합시다. 뭔 얘기냐? h 합성 g가 f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 자, h 합성 g가 f인데 난 뭘 찾고 싶냐면 h 함수를 찾아내고 싶어. 왜 h 함수를 찾고 싶다고? 그럼 h만 남겨놔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h 합성 g가 f인데 나는 뭘 찾고 싶다고? h라는 함수를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gx를 치환해요? g를 날려버리고 싶잖아. 날려버리고 싶다고. 뭐 해주면 되겠니? g의 역함수를 오른쪽에 합성을 이렇게 시켜주면 되겠지, 그지? 얘가 뭐 나오니까? g 합성 g의 역함수 뭐 나와? 하강도 함수 x야, x. 그럼 이제 hx가 얼마? f 합성 g의 역함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합성 함수는 교환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반드시 순서, 위치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라고 알겠지? 순서와 위치. 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됐나요? 여기서 좀 더 해볼까? 자, 여기서 좀 더 해봅시다. 나한테 이걸 구해보래. h 합성, g 합성, 뭐 f가 있는데 그놈이 뭐 p라는 함수래. 나한테 g 찾아보시오 라고 얘기했잖아. g 찾아보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g 찾아보. g는 가운데 껴있는 놈. g 함수 찾아보시오. gx 찾아봐 라고 얘기했다고. 어떻게 해주면 돼? 일단 앞에 h 날려야 되지. 그럼 앞에다가 합성을 시키는 거야. h를 날리고 싶어. 앞에 합성을 시켜야 된다고. 얼마? p 앞에다가 h의 역함수를 합성시키고요. f를 날리고 싶어. f의 오른쪽에 합성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얼마? 여기 f의 역함수. 이렇게 합성이 돼야 된다. 이해되나? 그래서 4번 역함수는 내가 원하는 함수를 찾아낼 때도 쓰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순서와 위치는 반드시 신경을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 자, 역함수는 할 게 많아요. 그러면 역함수를 한번 직접 구하자.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 구하는 법. 역함수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역함수 구하는 법을 설명은 하겠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4점짜리 이상의 문제에서 역함수가 나왔어? 그럼 역함수 구해서 푸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다.
알겠니? 좀 편한 건 2점짜리 또는 3점짜리 문제에서 역함수가 나왔네? 그 역함수 구하면 좀 편할 수는 있어. 그럴 땐 편하긴 한데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긴 할 건데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거란 말이야. 특히 4점짜리 이상에서는 절대 역함수 구해서 푸는 문제 단 한 문제도 없으니까 4점짜리 모의고사 보면 4점짜리 점수 써져 있잖아. 역함수 나왔잖아. 역함수 구하려고 덤비면 망한다고 알겠지? 어떻게 한다고? 역함수 구하기 간단합니다. 첫 번째 x와 y에 뭘 바꿔요? 자리를 바꾼다. 자리를 바꾼다 라고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얼마? y는 블라블라 이런 형태로 정리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정리 됐나요? 정리하면 되고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한 것만 할게요. y는 얼마? 2x 플러스 1이다 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 역함수 구하시오라고 했다고. 역함수 어떻게 구하면 돼? x와 y 자리 바꾸고 x는 2y 플러스 1 됐나요? 정리하시면 y는 넘겨서 2로 나눠주면 되겠지? 얼마? 2분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알겠나요? 자 역함수 구해서 푸는 문제는 거의 없다 알겠지?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는 역함수 나오면 구해서 푸는 게 좀 빠를 수는 있어. 근데 그 이상의 문제는 절대 걸려 덤비면 망하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 자 역함수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함수에서 역함수에 대한 태도 제목에 붙일 게 없어서 태도로 붙이는데요. 네모의 역함수가 세모이다 라는 표현을 문제에서 볼 거 아니야 그지? 네모 역함수가 세모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무조건 뭐부터 집어넣는다고? 무조건 뭘 집어넣는다고? 네모 합성 세모가 x입니다 라는 태도를 가져야 돼. 무조건 알겠니? 그래 안 헷갈려. 그래 안 헷갈려. 예를 들어 f의 역함수가 뭐 fx에 y는 fx에 이렇게 y는 fx에 역함수가 gx다 뭐 이런 표현을 본다라고 하면 너희 전혀 헷갈리지 않아요. 뭐 f의 역함수가 g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표현을 보면 전혀 헷갈려 당황하지 않는데 이런 표현을 보면 겁나 헷갈려. y는 갑자기 f 합성 2x-3 얘의 역함수가 gx입니다 라는 표현을 막 주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지? f도 나왔는데 갑자기 합성도 나와 있고요. 갑자기 걔의 역함수를 구하라. 이 역함수 어떻게 구하지? 막 난리 친단 말이야.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한다고? 얘의 역함수가 얘야? 그 머릿속에 얘랑 얘를 합성하면 누가 나와? x가 나와. 어떻게? f에 여기 x 자리에 gx 넣게 되면 2배 gx 마이너스 3은 무조건 x야. 이렇게 접근하셔야 된다. 알겠죠? 머릿속에 네모의 역함수가 세모입니다 라고 하면 무조건 뭐라고? 네모 합성 세모가 뭘 뜻하는지 알죠? 이 네모의 x 자리에 세모를 갖다 집어넣으면 결과물은 무조건 x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알겠니?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문제를 하나 보고 갈까? 그냥 갈까? 문제 잠깐만 읽어보고 갈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51페이지 171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51페이지 보시면 171번 보고 갑시다. 171번. 자, 요거에 관련 문제 171번을 보시면 f와 g에 대한 fx 함수가 얼마? 2x-1인데 2x-1인데 f의 역함수 x가 갑자기 g에 얼마래? 2x 플러스 1이래. 이게 뭔 소린가? 그런데 갑자기 나한테 g5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g5를 구하시오? 이게 뭔 소리고? f의 역함수가 이놈이래. 갑자기 f의 역함수가 보통 우리가 볼 때는 g로 봤는데 합성이 된 구조잖아. 그치 정현아? 어떻게 하면 된다고? g5 구하래. 어떻게 하면 돼? 얘의 역함수가 이거야? 그러면 얘랑 합성을 시키면 누가 나와야 돼? 얘랑 합성을 시키면 x가 나옵니다 라는 얘기잖아 그치? f의 역함수가 이놈이니까 그럼 여기 x자리에 g에 얼마? 2배 x자리에 얼마? 2x-1 플러스 1 얘가 얼마 나온다고? x 나옵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된다고. 뭔 말인지 돼? g에 4x-1 얘가 x입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g5 구하시오. g5 구하래. g5 오케이. 4x-1이 5가 되면 되는 거잖아. 4x-1이 5가 되면 되는 거고 오케이. x의 값은 얼마? 2분의 3이다. 여기 얼마? x의 값이 2분의 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했나요? 자 갑자기 분위기가 막 쌓여진 거 f의 역함수가 이놈이래. 그럼 이놈과 요놈을 뭐 하자? 합성을 시키자.
합성시킨단 말은 요게 x자리에 요게 x자리에 요 놈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x자리에 요 놈을 집어넣습니다. 그죠? 아니면 이렇게 푸셔도 되고 나는 지금 뭘 했냐면 여기 x자리에 요 놈을 넣은 거야. 그지? 여기 x자리에 여기 x자리에 요 놈을 넣은 건데 얘를 넣고 싶어. 그래도 돼요. 얘를 넣고 싶어. 얘를 여기다 넣고 싶어. 어떻게? 2배 얼마? 2배 g에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얘가 x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이해돼요? 얘를 여기 합성시켜야 된다고. 요 함수를 여기 x자리에 집어넣어도 된다고. 어차피 f의 합성, f의 역함수나 f의 역함수, 합성 f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여기에서 얼마 g에 2x 플러스 1 얘가 얼마 된다고? 2분의 x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오나? 그죠? g 5 구하시오. 얘가 5가 되면 되니까 x 2 넣었다는 얘기네. 그럼 얼마? 2분의 3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돼? 정리 이해돼? 뭐가? 네모의 역함수가 이놈입니다 라고 하면 합성하면 x가 나온다. 요 식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야. 요 식부터. 다음 역함수 구하기 6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역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역함수의 그래프. 자, y = fx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다. 이게 y = fx. 어이구야. 자, 이게 y는 fx. 자, y = fx 함수가 있다, 그죠? 이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어디에서 출발하냐? 여기서 보시면 x와 y 자리 바꾼다.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 라고 얘기했냐면 x와 y 뭘 바꾸자? 자리를 바꾸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요점이 p였는데요. p는 좌표 a, b였다고. a, b. 얘를 어디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y =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여기 점이 찍힐 것이고 요점은 p 다시의 좌표 얼마? b, a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한 점이 있는데 그 점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뭐가 된다? b, a가 돼. x와 y 자리 바뀐다고. 그지? 역함수 어떻게 구했다고? x와 y 자리를 바꾼대. 그러면 우리 y = fx 함수가 있을 때 우리 역함수를 구하고 싶다고 뭐 시키면 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된다고. 됐니? 그럼 f의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 f의 역함수 x. 됐나요? f의 역함수 x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여기서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볼게. f와 f의 역함수 그래프 이렇게 되졌죠, 그죠? f와 f의 역함수 이렇게 있는데, 얘와 얘가 만나는 교점이 있다. 여기 교점이 생겼어요. 교점이 생겼다, 그죠? 교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야? y는 fx와 y는 얼마? f의 역함수 x에 교점이 등장했네, 그지? fx와 그 역함수의 교점이 있어.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자? 눈으로 딱 봤는데, 야, 얘랑 얘랑 만나는 점이 이 점이잖아. 요 점이잖아, 요 점. 요 점이잖아? 근데 얘와 얘가 만나는 점은 얘와 얘가 만나는 점과 똑같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y는 fx와 y = x와의 교점과 뭐 할 것이고 같을 것이고. 맞니? 그림 봐봐. 얘랑 흰색과 빨간색이 만나는 이 점은 흰색과 노란색이 만나는 점과 뭐 한다? 완전히 일치한다는 얘기지. fx와 y = x와의 교점을 구하시오가 되겠네. 그지? 이해돼? 근데 이 y = x 있는 거잖아. y = x. 요 점은 y = x야. y = x. y는 x 위에 있는 점이라고. 요게 x 좌표 알파라면 요게 y 좌표 당연히 뭐가 나올 거다? 알파 나올 거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교점의 좌표는 뭐로 표현된다? 알파, 알파 또는 뭐 베타, 베타 또는 감마, 감마의 형태로 등장할 거다 라는 얘기야. 이해돼? x 좌표와 y 좌표가 반드시 같은 점으로 존재할 거다. x 좌표만 구하면 y 좌표는 당연히 똑같은 거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얘와 얘의 교점을 구하시오, f와 f의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는 역함수를 구해서 교점, 방정식을 푸는 것이 아니고 얘와 얘 fx = 뭐? fx = x라고 놓고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 그죠? 자, 여기에서 나한테 근을 묻는 게 아니고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얘와 얘의 교점을 구할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자주 쓴다. 이렇게 좀 머릿속에 집어넣어봐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봅시다. 계수와의 근과 계수의 관계냐? 근과 계수와의 관계냐?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 뭔지 알죠?
자, 근과 계수 이쪽에서 많이 등장하더라. 이렇게 또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자, 눈을 잡아봐. 나는 뭐가 궁금하냐면, 우리 이미 미분을 했잖아. 그지? F와 F 역함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뭐가 궁금하냐면, 면적이 궁금해. 면적.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Y꼴 fx. Y꼴 fx와 Y는 F의 역함수 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에 둘러싸인 부분에 뭐가 궁금해? 면적이 궁금해. 면적. 맞나? 이 fx와 그 f의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에 면적이 궁금해? 그러면 난 얘를 어떻게 읽을 거다? 어떻게 읽을 거다? y는 fx와 y는 얼마? x로 둘러싸인 부분에 면적에다가 몇 배 해주자? 곱하기 2를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 곱하기 2. 곱하기 2. 이해돼? 자, 이 녹색 부분의 면적은 요 빨간색, 아이고, 요 빨간색 위치. 요 빨간색 부분의 면적에다 몇 배 준 거하고 똑같다. 2배 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분 내용이거든? 미분 적분 내용이거든. 그지?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가 되고요. 거기 개념서에는 여기 71페이지 잠깐 펴볼래요. 71페이지. 71페이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71페이지 거기 보시면 5번, 6번 내용 있죠? 71페이지에 개념서의 71페이지 5번, 6번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5번, 6번 71페이지 여기 상가에 더 갑시다. 공식도 지금 하는 김에 같이 외워놓읍시다. 공식도 외워놓읍시다. 공식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에 dx에다가 플러스 얼마? 인테그랄 fa에서 fb까지 아니 fa에서 fb까지 f 역함수 x에 dx 이 공식 역함수 등장하고 적분 구하는 공식 이게 어떻게 된다고? b fb 마이너스 a fa 미리 외워놓읍시다. 됐나요?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네. 역함수의 그래프까지 설명을 했다. 됐나요? 질문 당연히 없겠지?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역함수의 그래프까지 했고요. 다음 넘어가시면 자, 오른쪽 개념서 오른 페이지 넘어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절대값 비율을 포함한 함수식의 그래프다라고 나오는데 그죠? 요것만 정리하고 이론 설명 끝나겠습니다. 절대값 함수 자, 절대값 함수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 유형이 있다. 네 가지 유형. 우리가 시험에 보는 유형은 총 몇 가지? 네 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 자, 일단 보고 내용은 보기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다. 좀 이따가 그림만 하나 추가하시면 되니까 필기할 건 없고요. 첫 번째 y는 fx 함수가 있는데 전체의 절대값 취해지는 함수가 있죠. 전체의 절대값 취해지는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 y는 얼마? f에 x에만 절대값 취해주는 유형이 있고 세 번째 뭐가 있냐면 y에만 절대값 취해주는 유형이 있어요. fx 이렇게 된 케이스가 있고요.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절대값 y가 f에 절대값 x 이 케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지? 자, 식을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예를 들어 함수 fx가 쉬운 거 해보자. x-1이다 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표현된다고? y는 절대값 x-1 이렇게 있고요. 다음 얘는 어떻게 된다고? y는 절대값 x-1이고요. 얘는 어떻게 된다고? 절대값 y가 x-1이고요. 다음 얘가 어떻게 된다고? 절대값 y가 절대값 x-1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먼저 x-1의 그래프를 4개 다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자, 얘도 이렇게 있다. 그죠? 자, 전체의 절대값 취해진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체의 절대값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기억하고 있지? 전체의 절대값 취해진 거. 그래프가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말이에요. x축 아래 부분을 접어 올리는 거지. x축 위에는 이렇게 살려놓고 x 아래 부분만 그대로 접어 올려. 그럼 어떻게 돼? 이런 V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고. 첫 번째, 책 잘 나와 있다. 그림만 그려놓으면 돼. 어떻게 한다고? x축 아래 부분 접어 올린다고. x축 아래 부분만 그대로 x축에 대하여 대칭 시키면 돼. 두 번째,
x에만 절대값 있잖아. x에만 절대값 있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 x가 0보다 큰 부분만 살려요. x가 0보다 큰 부분을 살려놓고요. 걔를 뭐 해주면 돼? y축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돼. 뭔 얘기야? x가 0보다 큰 쪽은 y축의 오른쪽이거든. 자, 여기 살려놔. 그리고 걔를 y축에 대칭시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절대값 x만 살려놓고 x가 0보다 큰 부분만 살려놓고 걔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을 시킵시다. 세 번째, y축에 대하여 대칭시키자라고 하면 y가 0보다 큰 부분을 살려놓고요 x축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면 됩니다. 얘는 뭐라고? y가 0보다 큰 부분. y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축 윗부분이거든. 얘만 살려놓고요 x축에 이렇게 대칭시키자. 네 번째, 이렇게 된 케이스는 일사분면만 살려놓고요 x축, y축 원점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면 됩니다. x축, y축 원점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면 일사분면 이렇게 살려놔. 얘를 한번 x축 대칭시켜. 또 위에 살려놓은 놈을 y축 대칭시켜. 원점 대칭시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 자,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 됐나요? 자, 꼭 기억합시다. 빨리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자고? 전체의 절대값 취해져 있으면 x축 아래 부분 그대로 적어 올려놓고 그려주시면 되고, x에만 붙어있다라고 하면 x가 bo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y축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되고, y만 절대값이 있다라고 하면 y가 bo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x축 대칭시키면 되고, 둘 다 있으면 일사분면만 살려서 x, y 원점에 대하여 대칭시키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됐나요? 자, 그 밑에 1등급 팁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할게요. 1등급 팁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절대값 함수가 이런 유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유형도 있어요. 이런 거 많이 봤죠? 뭐 예를 들어서 y는 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절대값 기호가 따로따로 여러 개 취해져 있는 거. 뭐 이런 거. 그럼 얘는 사실 어떤 관점에서 풀어야 되냐면 얘는 부등식의 영역을 풀어야 돼요. 부등식으로 풀어야 돼요. 얘 어떻게 풀어야 돼? 절대값 아니 0되는 값 찾으시고 0되는 값 찾아. 그럼 x 이퀄 얼마? 1과 2. 그래서 수직선을 표현해보시면 여기 1이 있고요. 여기 2가 있으니까 영역을 총 3개로 나눌 수 있다. 어떻게? 여기 이렇게 된 거 하나, 여기 이렇게 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돼? 세 가지 케이스. 첫 번째 얼마?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두 번째 x가 얼마? 1과 2 사이에 있다라면. 세 번째 x가 얼마? 1보다 작다라면.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풀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백날 천날 풀다가 시간 다가오고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이제는. 자, 이제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어떻게 빨리 풀 거냐? 빨리 그래프를 그려볼 거냐? y는 자 x-1 플러스 절대값 x-1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자 어떻게 되느냐? 수직선 그냥 그거 수직선에서 절대값 안에 0되는 값 찾아. 0되는 값 찾아. x는 얼마? 1과 x는 얼마? 2 찾아요. 찾았지? 1점 찍어요. 1 대입해보자. 1 대입하면 y가 얼마나? 1 대입하시면 얘 0 될 것이고 1 대입하면 1 나오겠네, 그제? 1 마이너스 2, 1. 점 찍어요. 2 대입해보자. 2 대입을 점 찍어. 2 대입하시면 1 나오고요. 얘 여기 되겠지, 그제? 연결시키면 이렇게 이런 형태의 그리기 그려지죠. 됐나요? 얘는 절대가 몇 개짜리야? 2개짜리. 그럼 3개짜리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y는 얼마?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3개짜리 해보자. 3개짜리. 그럼 3개짜리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절대값 안에 0되는 값 찾아. 0되는 값 찾아요. x의 값은 1과 0과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하시면 2되고요 1되고요 0이니까 총 얼마? 3이 나오나요? 3 나오고 그 다음에 0을 대입해보시면 1, 0, 1이니까 얼마? 여기 2가 나오고 0을 대입하시면 여기 2가 나오고 그 다음 또 얼마? 1을 대입해보시면 1 대입해보면
0 되고 1 되고 2 되고 똑같이 3 나오네.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짝수개면 뭐가? 절대값의 개수가 짝수개잖아? 두 개잖아? 그럼 어떤 모양? 이렇게 U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운데가 일직선이 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절대값이 홀수개가 등장한다 라고 하면 홀수개가 등장한다면 V 모양 가운데가 뾰족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유 답답이네. 진짜 말도 못 어디 나가서 말도 못 밥도 못 먹고 다닐 것 같아. 141번. 자 뭐라 나왔냐면 x가 0, 1, 2, 3, 4라고 했죠. x가 0, 1, 2, 3, 4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x에서 x로의 함수다 라고 얘기했다. 그죠?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역시 0, 1, 2, 3, 4 이렇게 있다는 얘기. 자 그랬는데 2x를 5로 나눈 나머지다. 2x를 얼마?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다 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2x를 5로 나누자. 그럼 얼마? 0이니까 0을 5로 나눠봤자 나머지 5될 거고 1의 2배는 2인데 2를 5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2가 될 거고 2를 2배 하시면 4가 되는데 4를 5로 나누면 4가 될 거고 3은 얼마야? 6이지? 5로 나누면 나머지 1 될 것이고 4는 8이니까 3은 이렇게 하겠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런 함수가 f다. G1의 값이 3일 때 나한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다고. G1이 3일 때. 근데 뭘 만족해? f 합성 gx가 교환법칙 성립안에 g 합성 fx다 라고 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G1의 값이 3입니다. G1의 값이 3입니다. 자 G 함수를 찾아볼 건데 x에서 0, 1, 2, 3, 4 여기 얼마? x 0, 1, 2, 3, 4 이렇게 있는데 그죠? G1의 값이 얼마로 간대? 3으로 간대. G1의 값이 3. 얘는 그냥 단순 계산이야. 그치? 이거 넣어볼게요. 우리가 G 함수를 구해야 되는 게 목적인데 G1의 값을 구하자. 그럼 X를 넣으면 되겠죠. X를 넣게 되면 F 합성 G1의 값은 얼마가 되고요? G 합성 F의 1이 되고요. 맞나요? G 합성 F의 1이 되고 G1이 얼마예요? 3이죠. F의 얼마? 3의 값은 G 합성 얼마가 되고 F의 1인데 F의 1은 얼마야? 2가 되고요. F의 1은 얼마?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2가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G F의 3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F의 3이 얼마예요? 1이다 라고 했어요. 이걸 찾아 나가면 되겠죠. X를 넣어봐봐. X를 넣으면 유주를 만족해야 돼. G1의 값이 3이야. F3의 값은 G 합성 F의 1이야. 그지? F의 1은 얼만데 저기 위에 F 보여놨잖아. 2다. 그지? F3이 1이니까 G2의 값이 얼마?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돼? 그 다음에 X의 얼마? 우리가 G2를 알아냈으니까 G2를 알아냈으니까 X의 얼마? 2를 대입해볼게요. X의 2 대입할게요. G2를 알아냈단 말이야. 그럼 X의 얼마? 2를 대입하시면 F 합성 얼마? G2가 G 합성 F의 얼마? 2가 되고요. G2가 얼마야? G2가 G2 얼마고? 1이네. F 합성 1이 뭔 소리야? F의 1이 G2가 1이니까 F의 2는 얼마예요? F의 2는 얼마라고요? 4네요. 그럼 G4는 F의 1과 같은데 F의 1은 얼마라고 그랬냐면 F의 1은 저 앞에 2라고 그랬네? 그럼 G4가 또 어디로 가요? 2로 가요. G4가 2로 이렇게 합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또 X의 얼마를 넣어야 될까? 4를 넣어봐야 되겠지. 그렇죠? X의 4 얼마? F 합성 G4가 G 합성 F의 얼마? 4가 되고 G4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2라고 그랬죠? F의 2가 F4가 얼만데? F4가 3인데 G3이 될 거고 F의 2는 얼만데? F2 어디 갔노? 4 그럼 G3이 또 얼마예요? 4네 G3이 4네 맞죠? 해보시면 얘는 이렇게 나오나? 나오나? 맞죠? 자 그랬을 때 나한테 뭘 구하시오? G0 더하기 G3 G0는 얼마냐면 0 G3은 얼마냐면 4 그래서 얼마 됩니다 4 답은 4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들어가는 157번 볼게요. 157번 157번은 자 요게 누구의 그래프냐면 요게 누구의 그래프 1이고요 요게 2가 되고요 요건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누가 처음에 얘기했어? 누구니? 아이고 답답이도 진짜 대답 3번 야 누가 처음에 얘기했니? 집에 일찍 보내줄게 누구야? 야, 얘기하는 사람 손도 못 드냐? 아이 답답이더라. 자 여기 얼마? 0이고 여기 얼마예요? 1이고요 여기 얼마? 2 이렇게 되고요 여기 얼마? 2 이렇게 되는
이렇게 있는 거죠. 얘가 누구냐면 G, 이게 fx고요. 이게 fx고, 이거 gx. 자, 그랬을 때 나한테 f 합성 g. 이거 각지 보면 구간을 다 나눠가지고 f가 뭐 0과 1 사이일 때 이 함수 구하시고 1과 2 사이일 때 이 함수 구하고 막 이렇게 구해놨어. 그렇게 풀면 망한다 알겠지? 절대 그렇게 풀지 마시고 자, 한 번 해줄 테니까 합성함수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방법,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방법을 한번 볼 건데, 자, 봐봐. 여기서 그 뒤에 힌트 좀 봐줄래? G함수의 입장에서 보시면 X가 정의역이지. G함수의 입장에서 보시면 X가 정의역이야. 얘는 얘를 F합성 GX 이렇게 써볼 수 있고, 아니?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F함수 입장에서 보면 그냥 GX 자체가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그치? Y는 fx 한번 봐봐. fx 한번 봐봐. F함수 입장에서 보시면 정의역은 x인 거야, 그치? 근데 Y는 f의 gx다 라고 하면 얘가 정의역이 되는 거야. 맞니? 얘가 정의역이야. 이해돼요? 자, 우리 아까 합성함수를 할 때 합성함수 어떻게 한다고 직접 구하거나 그래프 그려서 푸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직접 식이나 구하지 않고 바로 풀 수 있어야 되니까 나 그냥 얘를 하나의 그냥 t라고 이렇게 놔. t.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t야. 나 그냥 ft 함수만 이렇게 열심히 살펴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지? 그런데 자, 먼저 일단 요 t니까 이 t가 정의역이란 말이야. t를 한번 신경 써보자. t가 뭔데? gx야. t가 gx야. 자, gx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gx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있죠. gx 함수 그래프가 있어. 먼저 내가 x의 얼마? 0을 한번 생각해. x의 0을 한번 대입해봐. x의 0을 대입하시면 g0가 될 것이고, g0는 얼마가 되는데, g0는 얼마인데? 0인데, 그러면 얼마? t가 0가 되는 거고, t가 0 된다는 얘기잖아. 자, 다시. 자. 뭐 gx 함수를 먼저 살펴볼 거라고. gx 함수는 찡이 0과 1에서는 그냥 요 함수인데 1과 2에서는 요 함수니까, 그치? 1과 2에서는 요 함수니까 gx를 내가 t로 잡았단 말이야. 그래서 gx 얼마? 0에서부터 시작하자고. G0의 값은 얼마가 되고 t가 되는데 그 t가 얼마예요? G0에는 함수의 그래프를 봤더니 0이란 말이야, 그지? F0는 얼마예요? F0는 얼마입니까? 2죠. 이해돼? 그래서 얼마? 처음에 0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점은 어디에 찍힌다? 2에 찍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해돼? 누가 되니? 다음. 자, 요 함수 F를 봤더니 말이야. F를 봤더니 어디에서? 1에서 요 함수 F를 봤더니 F1을 기준으로 x의 1보다 작은 놈 넣었을 때와 1보다 큰 놈 넣었을 때 뭐가 달라져? 함수식이 뭐해져? 달라지죠. F함수가 1을 경계로 F함수가 1을 경계로 F1의 요 1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 함수식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F합성 GX에서 그치? GX가 1이 될 때를 찾으셔야 되겠지. 맞잖아. F의 1이니까 1의 오른쪽 왼쪽에서 뭐가 달라져? 함수식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F 합성 GX잖아. 이 GX가 얼마 될 때? 1이 될 때를 찾으셔야 된다. GX가 얼마 될 때? 1이 될 때. Y는 1. 이렇게 될 때. 됐나요? 이때가 알파겠죠. 이때 알파, 이때 얼마? 베타일 거야. 알파, 베타 내 값을 구할 필요는 없어. 그럼 이제 나는 X에 또다시 얼마를 대입한다? X에 또다시 얼마? 베타를 대입합니다. X에 베타를 대입하시면 G 얼마의 값은? 베타의 값은 얼마 되는데? T가 되는데 그 T의 값은 얼마? G 베타는 얼마? 1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F1은 얼마다? 0이다. 그죠? 여기 1이 어딘가 있을 것이고 여기 2가 있을 텐데 0과 1 사이 여기 얼마? 베타 있었단 말이야. 베타 여기 알파가 있었다고. 알파일 때 F1의 값은 0이니까요. X에 베타를 넣었을 때 그 값이 얼마 나와? 0이 나와줘. 0. 잠깐만. 알파잖아. 알파죠. 여기 알파. 됐니? 알파를 넣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됐니? 그 다음에 또 여기 얼마? 1이 있으니까 X에 얼마? 1을 대입해봐. G에 얼마? 1의 값은 얼마가 되는데? G1은 저 그림을 봤더니 얼마예요? G1은 2가 되는데요. 그럼 T 값이 얼마? 2가 된다는 얘기지? 얘가 T가 되는데 G1은 T가 되는데 이거 얼마? 2가 된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F의 2의 값은 얼마예요? F의 2의 값은 얼마입니까? 2네요. 아, 그래서 1을 대입했을 때 합성함수의 값은 2가 나온다. 이렇게 돼가지고 2.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됐나요? 다음 1 지나갔다. 1 지나갔어. 1 지나면 여기 얼마? 1이었는데 G함수 베타 여기 있으니까 X 이퀄 얼마? 베타를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베타. 그럼 G 베타가 될 것이고, G 베타가 T인데 G
이 베타의 값은 1이니까 t 값은 1 나올 것이고 f의 1이 될 것이고 f의 1은 얼마? 0이네요. 또다시 0이 접붙이키고요. 됐나요? 또다시 x에 얼마? 2를 넣자. 그러면 g 얼마? 2의 값은 또 얼마 나와요? 그림에서 봤던 g1은 또 얼마? 제로가 되는데 그 값이 t인데 그것이 제로가 될 것이고 f의 제로의 값은 또다시 얼마 되냐면 또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그래서 오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의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나요? 좀 어렵나? 자, 다시. 자, 요거 한번 봐봐. 근데 이렇게 그리는 건 언제만 가능하냐면 직선에서만 가능합니다. 직선에서만 가능하고요. 너희한테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직선 문제만 나올 것이고 아마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근데 하긴 해놔야 돼. 자, f합성 gx다 라고 하면 gx가 f함수의 정의역이 되기 때문에 gx가 f함수의 정의역이 되기 때문에 얼마? 얘를 t로 치환하자. t로 치환하자. ft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지? 자, f함수가 1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졌으니까 1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졌으니까 난 뭘 찾는다? 얘가 1이 되는 거 gx가 얼마 되는 거? gx가 1이 되는 값을 찾았고 그래서 얼마 1이 되는 값을 찾았단 말이야. 그때 x의 값을 알파, 베타. 그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점이 0, 알파, 1, 베타, 2 총 몇 개? 5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치? 그때 점들을 대입해서 등장하는 값들을 찍어주고 연결만 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이거지.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160번 한번 볼게요. 160번. 160번은 자, 닥친 구간 0과 2에서 fx 함수가 다한 것 같고 합성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고 얘도 마찬가지. 160번에 fx가 0에서부터 x가 1까지고요. 1까지고 얘가 얼마? 2x가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맞나요? y는 2분의 1의 x 플러스 1 되고요. 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자 유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x가 되고요. 여기가 y는 이렇게 있는데 1, 1, 2, 2, 2 이렇게 되는 건가? 얘가 누구의 그래프라고? fx입니다. 자, 문제에서 f 합성 fx의 그래프와 이거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다고. 교점의 개수 뭔얘기요? y는 f 합성 fx와 y는 얼마? 2분의 1 x 플러스 1의 뭘 구하시오?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다고.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얘와 얘 교점의 개수니까 f 합성 fx가 뭘 만족해야 돼? 2분의 1x 플러스 1.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지? 그러기 위해서는 f 합성 fx 식이 필요한데 식을 이용해서 구한다 안 구한다? 식을 이용해서 구하지 않는다. 그지? 식을 이용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는 뭘 구하시오? 어쨌든 나는 교점의 뭐만 판단하시면 돼? 개수만 판단하시면 되죠. 교점의 개수만 판단하시면 돼. 교점의 개수만 판단하시면 된다고. 자, 무슨 얘기냐면 교점의 개수만 판단하시면 된다고. 합성이잖아. 합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얘를 t로 치환합니다. 어떻게 된다고? f의 t의 값이 2분의 1x 플러스 얘만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자, 이게 fx의 그래프인데 말이야. 이 fx의 값이 이 fx가 되는데 얘가 2분의 1x 플러스 1이다. 이 fx가 여기 이렇게 보라색으로 그려져 있단 말이야. 보라색으로. 그런데 난 뭘 할 거냐면 2분의 1x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직선을 그려보시면 2분의 1x 플러스 1은 얼마? 0,1 요점을 지나가고요. 0,1 요점을 지나가고 2, 얼마? 2를 요점을 지나가고 2, 요점을 지나가고 직선이 이렇게 그립니다. 맞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 값 하나와 여기에 값 하나 몇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죠? 무슨 얘기야? fx 이퀄 얼마? 2분의 1 x 플러스 1이 만나는 점은 총 몇 개가 되는데? 2개가 되는데 거기에 x의 값을 내가 하나를 알파다라고 하고 하나를 뭐라고 하자? 베타다라고 할 거라고. 됐나요? 이해돼? 그럼 뭔 얘기냐면 f 알파가 뭘 만족할 거다? 2분의 1 알파 플러스 1을 만족할 거다. f의 베타가 2분의 1 베타 플러스 1을 만족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됐니?
맞죠? 그럼 우리 지금 얘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얘를 풀어야 돼? 얘를 풀어야 돼? f 알파가 2분의 1 알파 플러스 1이고 f 베타가 2분의 1 베타 플러스 1이니까 t가 뭐가 되면 되냐? t가 뭐가 되면 돼? t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t가 알파가 되면 f 알파는 2분의 1 알파 플러스 1이 되고 t가 베타가 되면 이게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이해돼? t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되면 된다고. 그럼 t가 뭔데? t가 뭐야? t가 누구예요? t가 fx. 그럼 결론은 fx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되면 됩니다 라는 얘기야, 그지? 이 fx가 알파 또는 베타야. fx 알파 또는 베타. 자, 다시 fx의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립니다. fx의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놈인데, 이렇게 되는 놈인데 여기 얼마일 때? 1일 때 요 값이 얼마? 2가 되고요. 여기 얼마일 때? 2일 때 요 값이 얼마 된다고요? 1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맞니? 이 fx 알파가 되면 돼. 근데 알파라고 하는 값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0. 몇몇몇몇 이 정도 되는 놈일 거 아니야, 그지? 알파는 어디에 위치하겠니? fx 이퀄 알파 상수 어떻게 그려? 얘가 되는 거지. y 이퀄 알파 맞나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잖아. 어렵니? 다시 fx 이퀄 베타다라고 하는 것은 베타는 1과 2 사이에 있는 값이잖아. 1과 2 사이에 있는 값 1. 몇몇몇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얼마? 얘가 y 이퀄 베타니까 총 몇 점에서 만나요? 3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야, 얘들아, 요거 한번 봐봐, 요거. 예를 들어서 뭐 x의 제곱 이퀄 4입니다 라고 했어. x의 제곱 이퀄 4래. 그럼 x의 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2차함수가 될 것이고, 여기는 4라고 하는 것은 y 이퀄 4를 의미하는 거지. y 이퀄 4를 의미하는 거지, 그지? 그지? 그래서 몇 점에서 만나? 3점? 2점에서 만나지. 3점 2점에서 만나죠? 그리고 요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은 그래서 얼마? 뿔마 2가 나온단 말이야. 이 뿔마 2의 의미는 여기 x좌표가 2고 여기 x좌표가 얼마였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였다는 얘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fx가 알파다 또는 fx가 베타다라는 말은 fx 함수의 그래프와 y 이퀄 알파. 근데 이 알파는 위치가 어디야?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0. 몇몇몇 0과 1 사이 요 사이에 그려져야 되니까 한 점에서 밖에 안 만나고, 베타는 1과 2 사이에 있는 거니까 2점에서 만난다. 이해돼? 갑자기 이 문제 풀고 나서 표정들이 갑자기 투성증이야. 자, 160번 별표 크게 치시고요. 자, 이해 안 되시면 좀 이따가 질문할 때 개별적으로 꼭 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아까 몇 번 문제 풀라고 그랬죠? 178번 정도 몇 번이고? 답 채점한 사람 없나? 답을 안 사람도 없습니다. 몇 번? 1번 누가 처음 얘기했어? 1번 누가 얘기했니? 너희 집에 가기 싫으니? 대답을 안 해. 야, 집에 일찍 보내주려고. 공부에 대한 열의가 너무 높아서 남아서 나 혼자 집에 갈 수 없다. 남아서 더 나머지 공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인가? 승훈아? 그런 생각 전혀 없잖아. 집에 일찍 가고 싶잖아. 그치? 아니야? 아유. 조만간 얘기를 하겠죠. 4분의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a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얘 역함수가 gx다 라고 했을 때 fx 이퀄 gx가 만나네.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때 나한테 뭘 구하시오?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아래로 올라가 2차 함수인데 0,1 꼭 지정하는 이런 함수입니다. 얘는 역함수 가질 수 없지, 그지? 가로줄 그으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뭐가 주어져 있어? x가 0보다 커나 같습니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오른쪽만 그래프를 그리시오라는 얘기죠. 오른쪽만. 맞나요? 근데 역함수 만나는 교점이 몇 개?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 당연하겠지, 그지? 음이 아니겠지. 양수 영역만 다루는데 어떻게 음이 그리 나오겠니? 근데 서로 다른 뭐가 나오겠네? 얘가 방정식이잖아. fx 이퀄 gx 방정식이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우리는 얘를 뭐로 바꿔서? 교점의 입장에서 바꿔서 풀어야 돼. 교점이 몇 개?
두 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 아 fx와 gx가 두 점에서 만나야 되구나. 근데 우리 gx 함수는 어떻게 구하니? 역함수니까 역함수 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랬지 그지? 어떻게 하면 돼? 얘와 얘가 만나는 교점은 다시 말하면 f와 g의 교점은 어떻게 푼다고? fx와 그렇지 y는 x. 누구니 방금? 손 들어 높이. 너 집에 가. 지금 f와 y는 x의 교점을 푼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 y x가 이렇게 생기면 교점이 안 생기겠죠? 그치? 어떻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뭐 아래로 볼까? 이 함수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그리는 건데 y x가 뭐 이런 형태로 지나가야 되겠지? 이런 형태로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형태로 지나가야 돼 그치? 그러면 이 함수 4분의 1 x의 제곱 4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a가 얼마? x가 될 건데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요. 양면 4 곱할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얼마? 4a는 제로인데 얘가 몇 개 실근을 가져야 돼? 두 실근을 가져야 되겠네?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되겠어요? 커야 되겠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있으면 되겠지? 4분의 1 알고 있니?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a는 얼마보다 작아야 돼요? 1보다 작아야 된다. 정답 몇 번이고? 몇 번이에요? 정답 몇 번이야? 근데 왜 a는 0보다 커야 돼? 왜 a는 0보다 커야 돼요? 아 당연하네. 이런 멍청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면 몇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지 그치? 그치? 근데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음수에서 만나는 거야. 그치? 음수에서 만나야죠. a 값이 다시 말하면 그래프가 반드시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고? 2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y x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프가 더 내려가 버리면 y x는 고정된 직선인데 말이야. y x는 고정된 직선인데 그래프가 더 내려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절대 만날 수가 없지. 그지? 근데 판별식을 했을 때 요렇게 되는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얘는 2차식의 판별식이잖아. 여기에서는 x가 보다 크나 같다라는 조건을 안 쓴 거지. 그지? 안 쓰면 이렇게 나와. 뭐 실수하겠네. 답 3번 찍은 사람 많겠네. 그죠? 아 대답